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사이언스주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먼저 두 분이 영화 주토피아 보셨나요? 네네네. 네. 네, 이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주인공보다 그 일 처리가 엄청 늦었던 그 네네. 나무늘보 캐릭터 있잖아요. 네네. 그 친구가 재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보통 이제 이 주토피아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면 다른 그 주인공 메인 캐릭터보다는 이 나무늘보 캐릭터를 가장 먼저 꼽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 주인공 못지않게 인기를 끈 캐릭터가 이 바로 나무늘보 플래시로 나왔던 이 캐릭터인데 이 덕분에 이때 이 나무늘보에 대한 관심까지 커지면서 이 사람들이 좀 나무늘보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가 나무늘보의 모습을 상당히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나무늘보는 포유류 가운데 가장 느린 동물입니다. 이 평균 시속이 900m 정도로 1분당 15m씩 움직이는데 100m 달리기를 하면 결승점까지 가는데 6분에서 7분 정도가 걸리는 셈입니다. 뭐 이마저도 가다가 체력이 좀 떨어지면 더 느려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포식자가 쫓아와서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친다고 해도 시속 1.6km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물에서는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나무늘보는 정말 급할 때는 일부러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더 느린 것 같은데요. 근데 나무늘보는 땅에서보다 이 나무 사이를 좀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느리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 땅에는 잘 내려오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나무늘보는 일생의 90% 가까이를 이 나무 위에서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에 나무가 아주 많이 우거진 열대우림 지역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모습의 대부분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모습인데 실제로 이 나무늘보는 이 상태로 한 18시간 넘게 잠을 자기도 하고요. 먹이를 먹기도 하고 심지어 출산과 육아까지도 모두 나무 위에 매달린 상태에서 합니다. 이 나무늘보가 유일하게 땅에 내려오는 때가 볼일을 보러 이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인데 이렇게 배설만을 땅 위에서 하는 이런 독특한 습성 때문에 나무늘보가 그나마 이 시간에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무늘보에게는 사실상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땅에서는 이 나무늘보의 움직임이 더 느려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천적들이 이때를 노려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른 생활은 다 나무 위에서 하는데 볼일만 땅 아래로 내려와서 한다는 게 특이한데요. 자, 그렇다면 하루에 몇 번 정도는 내려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나무늘보는 나무 위에 살도록 적응이 아주 잘 된 동물인 만큼 자주 내려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속도가 느린 만큼 이 나무늘보의 소화 속도도 아주 느린데요. 보통 한 번 먹이를 먹으면 소화가 다 되는 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나무늘보의 위가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서 나무늘보가 먹은 이 나뭇잎 같은 것들을 천천히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속 내용물이 완전히 다 사라질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대소변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보기 때문에 땅에는 거의 내려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 속도가 느리다는 게 바꿔 말하면 나무늘보가 먹이를 자주 먹지 않는다는 뜻이 될 텐데요. 이 나무늘보는 잡식성으로 영양소 보충을 위해서는 곤충이라든가 도마뱀 등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주로 이 나무 위에서 잎이나 가지를 따먹습니다. 이렇게 나무늘보는 움직임도 없지만 신진대사율도 아주 낮다고 합니다. 또 이 보통 체온이 30에서 34도 정도로 일반적인 포유동물보다는 낮은 편인데 그만큼 이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먹이를 자주 먹지 않아도 생존에 큰 지장이 없는 거죠. 네, 움직임만 느린 줄 알았는데 뭐 소화도 느리고 신진대사 자체가 굉장히 느린 동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무늘보가 색깔이 사실 그 나무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렵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이 나무늘보 사육사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관람객들이 나무늘보를 찾을 수가 없다면서 이 현장에서 한참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무늘보가 한마디로 보호색을 띠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보통 이 털은 우리 머리카락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자라잖아요. 그런데 나무늘보는 항상 배를 위로 향한 채로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털이 바닥을 향해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 앞쪽이 아니라 등 쪽 방향으로 털이 자라는 거죠. 심지어 비가 와도 배에 물이 고이지 않고 털을 따라서 양옆으로 흘러내린다고 하는데요. 나무늘보의 털은 이 보기에도 풀과 같이 이런 색을 띠지만 실제로도 이끼가 자랄 수 있습니다. 이 털 가닥마다 움푹 팬 홈이 있어서 조류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다가 또 이 나무늘보가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털 안쪽으로 녹조류가 자라기 쉽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생긴 녹조류는 아주 빠르게 자라서 나무늘보의 털이
녹색으로 보이게 만들어주고요. 또 이 지방 성분이 많아서 때로는 이 나무늘보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또 나무늘보의 털 안에는 이 녹조류뿐만 아니라 한 900마리 정도의 나방과 같은 그런 벌레들이 살고 있고 또 이 80여 종의 곰팡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나무늘보는 벌레들한테는 서식지를 제공하면서 또 가끔 비상식량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네. 곰팡이에서 나오는 항생 물질로 감염병을 예방하기도 하면서 공생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워낙 느리다 보니까 털에서 이제 다른 곤충과 곰팡이가 자랄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그 나무늘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매달려 있잖아요. 네. 이제 힘이 상당히 강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먼저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올해 초에 이 싱가포르 동물원에서 나무늘보가 자는 모습이 외신에 보도가 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이 나무늘보가 새끼를 배 위에 올려놓고 잠이 든 모습인데 보시면 이 두 발로만 나무를 움켜쥔 채로 아주 평평한 자세로 공중에 누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심지어 배 위에 있는 새끼도 아주 곤히 자고 있고 어미도 이 자세로 아주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영상을 접한 사람들이 나무늘보의 이런 엄청난 악력 그리고 근력이 놀랍다 이러면서 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화면 속의 나무늘보는 발가락이 2개인 두 발가락 나무늘보인데 사실 이 모든 나무늘보가 발가락이 2개인 것은 아닙니다. 네. 이 나무늘보는 앞발가락 개수에 따라서 크게 3발가락 나무늘보과와 2발가락 나무늘보과로 나눠지는데요. 2발가락 나무늘보는 보통 열대우림 쪽에서 생활을 하고 이 3발가락 나무늘보는 주로 숲이 많이 우거진 그런 지역에서 산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상 발가락 개수 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발가락 보면 뭐 아주 굵으면서도 탄탄해 보이고 또 날카롭게 구부러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예. 이 발가락으로 나무에 이렇게 갈고리를 걸듯이 매달려서 오랫동안 버티기도 하고요. 또 나뭇가지 사이를 자유자재로 옮겨 다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저게 되게 힘들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곤히 자고 있고 네. 움직이지도 않아서 놀라웠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발가락뿐 아니라 뭐 코어도 강해야 되고 굉장히 네. 힘이 셀 것 같은데요. 얼마나 힘이 셀까요? 예, 그래서 이 미국 연구팀이 나무늘보의 소나기의 힘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코스타리카 나무늘보 보호구역에 사는 갈색목 3발가락 나무늘보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본 건데 연구팀이 단면이 반원으로 된 나무 기둥 2개를 준비를 하고 이 기둥의 간격을 바꿔가면서 이 나무늘보의 손 힘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물체의 두께에 따라서 나무늘보의 소나기 힘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본 건데요. 네. 그 결과 이 평균 몸무게가 3.8kg 정도인 이 작은 나무늘보의 소나기 힘이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의 평균 힘보다 2배 이상 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구팀들이 이 나무늘보는 특히 또 자기 체중 이상의 무게도 한 손으로 지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팀들이 이 나무늘보가 매달려 있을 때 떼어내려면 이 발 하나에 한 명씩 붙어서 매달려서 떼어내야 할 정도로 손힘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보통 네. 4명에서 5명이 한 마리의 나무늘보를 떼낼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영장류의 경우는 또 앞다리보다는 뒷다리에 무게를 더 싣는 편인데 나무늘보는 매달릴 때 보면 이 팔다리 4개에 거의 비슷한 무게를 두어서 매달리는 것으로 관찰이 됐고요. 네. 특히 관찰한 나무늘보들이 모두 왼손잡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의 소나기 힘이 오른손보다 16% 이상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역시 영장류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인데다가 오른쪽 힘이 더 센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결과라고 이 연구팀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 나무늘보와 악수를 할 수가 있다면 사람보다 훨씬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 나무늘보는 나무에서 생활하기에 최적화된 동물이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런 것도 모두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나무늘보의 조상이 고대 남아메리카에 살던 이 메가테리움이라는 아주 큰 동물로 알려졌는데 크기가 최대 6m에 달하고요. 몸무게가 4톤까지 나갔었다고 합니다. 네. 이 땅늘보라고 불리던 이 동물이 덩치에 비해서는 좀 온순하고 나무도 탈 수 없어서 이 선체로 나뭇잎을 뜯어 먹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뭐 제규어라던가 호랑이 같은 천적들에게 모두 잡아먹히고 또 인간한테 사냥을 당하면서 이렇게 나무늘보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대신에 천적을 피해서 나무 위로 도망갈 수 있었던 그런 작은 덩치의 나무늘보만 살아남으면서 점차 이 몸집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막상 이 나무늘보들이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먹이가 영양소가 부족한 나뭇잎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신체의 대사 속도를 줄여서 에너지 소모를
필요를 최소화하고요. 또 이 변온 동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체온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유류지만 체온 조절 기능을 버리는 대신에 이 적게 움직이고 적게 먹으면서 나무 위에서 생존하는 편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네. 저희가 사이언스주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생김새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나무늘보도 늘보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